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SN이라고 놨을 때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B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사실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 구조에서 합의 모양을 보시면 뭐 요런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AN이 있다고 쳐보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여기 이제 얼마예요? 1. 그럼 여기 이제 A1이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N번째 항이라고 놓으면 얘가 AN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더해서 이 짝대기들을 N-1을 지나 여기까지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짝대기들을 다 더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뜻은 요것과 요것을 갖다 더한 값을 2분의 N으로 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요게 현재 A의 N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N-1의 B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것하고 요것을 더한 다음 2분의 N 하면 합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다른 말로 뭐 요렇게 표현하겠죠. 요걸 요렇게 쓰면 2분의 N개가 있고 A1하고 A의 N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값은 사실은 2분의 이것 더하기 이거 한 거나 이것 더하기 이거 한 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놈이 2배가 되면서 A2 플러스가 되면서 A의 N 빼기 1이라고 써도 이 값은 같아요. A1이 등차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생기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것도 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자. 얘는 뭐에 관한 함수인가요? N에 관한 함수예요. N 값에 따라 이 값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A와 D는 결정된 어떤 값일 것이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뭘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뭐야? 이게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 그죠? 1차에다가 바깥쪽에 또 N을 곱했으니 결국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 돼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수의 합은 SN이라고 할 때 AN의 제곱 플러스 BN이고 A의 값은 절대 0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SN의 2차식은 무조건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얘는 무슨 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SN이라는 놈이 AN의 제곱에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이렇게 C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상수항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 이때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 당연히 C가 이꼴의 차이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말이야. AN을 구하면 AN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죠? SN 빼기 SN-1하고 N의 값은 2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갖다 이제 계산하시면 계산은 생략할게요. 사실은 이제 요거 이제 미분한 다음에 A를 빼면 되는 건데, 뭐 그건 몰라도 되겠어요. 뭐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핵심이 얘가 두 번째 항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럼 A1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S1이 뭐죠?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S1과 A1의 값은 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S1을 한번 넣어볼까? A 플러스 B예요. 자, A1 넣어봐요. A 플러스 B가 되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S1을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요거에 의해서 N의 값은 1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얘도 일반항이 똑같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 AN 플러스 B 빼기 A가 되고 N의 값이 두 번째 항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얘는 S1을 구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A1을 구했더니 A 플러스 B가 돼가지고 이 값이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즉 A1과 S1의 값은 늘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A1은 얘를 취할 수는 없고 결국 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 A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따로 하나를 써줘야 된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출발하게 되는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를 1번 그래프라고 놓고 얘를 2번 그래프라고 잡아주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1번 그래프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여기를 N축이라고 놓으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쭉 올라가는 선형 구조를 갖게끔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1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 A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번째는 A1이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 근방 어딘가에 이렇게 A1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만 따로.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얘는 수열 구조를 갖게끔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에 갖다 박혀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수열이 만들어지게 돼서 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 항상 등차수를 하면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죠? 자, 이걸 갖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